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99%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에서 비롯된 결과물입니다. 즉 잠재의식이 내 현실을 그대로 창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절대적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렸을 때 이미 잠재의식이 다 형성돼 버렸으니까 이제 와서 바꾸기는 어렵겠네. 그냥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강화되거나 약화되거나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나의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껴왔는지 그 모든 의식적인 선택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예를 들어 작은 씨앗을 심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씨앗 하나가 땅에 심어지고 햇볕과 물과 바람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에 따라 그 씨앗은 무성하게 자랄 수도 있고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잠재의식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잠재의식이라는 땅의 씨앗처럼 심어지고 자라면서 결국 지금 내가 사는 현실이라는 숲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라고 할게요.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세상은 절대 만만하지 않다. 돈 버는 건 너무 힘들다. 성공하려면 피눈물 나게 노력해야 한다. 민수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의 말과 주변 어른들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랐죠. 그리고 그 말들이 잠재의식에 새겨지면서 민수의 현실은 점점 그 잠재의식과 닮아갔습니다. 성인이 된 민수는 늘 돈이 부족하고 항상 피곤하고 힘들게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평생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나? 그날 밤 민수는 꿈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른이 된 너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나? 그리고 민수는 잠에서 번쩍 깨며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구나. 그 선택을 통해 새로운 의식 작용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의식 작용이 새로운 잠재의식을 만들며 결국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게 되는 거였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선택할 자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말, 친구들의 생각, 사회가 강요하는 기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른이 되었잖아요. 지금부터는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내가 평생 들려주고 싶은 말만 골라서 반복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 대신 나는 풍요로움이 이미 내 안에 있다. 나는 늘 부족해 대신 나는 성장하고 있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들이 잠재의식에 새겨져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잠재의식은 내가 과거에 무엇을 보고 듣고 믿기로 선택했는지가 만든 결과입니다. 즉 내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과거에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외부 현실은 나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외부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그 즉시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자동 반사적 반응. 두 번째는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반응. 자동 반사적 반응은 과거 잠재의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만 반응하면 기존 현실이 반복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새로운 반응을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현실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회의 시간에 나를 심하게 비난했다고 해봅시다. 자동 반사적 반응은 상처받고 속으로 화내고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춤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가 하려는 반응이 기존 잠재의식에서 튀어나온 반응이구나. 이 반응은 내가 원하는 현실 창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그렇다면 새로운 반응을 선택해볼까? 그리고 내가 꿈꾸는 모습이 된 것처럼 빙의해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멋지게 성장한 내 모습으로 상상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침착하고 여유롭게 대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반응을 선택하는 순간
내 잠재의식은 새로운 자극을 받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저는 인생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인생게임의 핵심 스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멈춤 스킬. 외부 자극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완전히 멈춥니다. 둘째, 알아차림 스킬. 내가 하려던 반응이 어떤 잠재의식에서 나온 것인지 깨닫습니다. 셋째, 빙의 스킬. 내가 원하는 현실을 이미 가진 사람처럼 완전히 몰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할 법한 생각, 그 사람이 할 법한 반응을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잠재의식이 점점 새롭게 세팅되고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긍정성과 부정성을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정성은 길게 지속되며 힘이 들어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지속되는 우울감은 있어도 5년 동안 지속되는 행복감은 없죠. 반대로 긍정성은 짧고 가볍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강하고 길게 유지하려고 하면 잠재의식은 이를 에러 상태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부정적인 사건을 끌어와 현실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랄수록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짧게 강하게 느끼고 바로 놓아버려야 합니다. 습관처럼 가볍게 유지하되 절대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의문성입니다. 의문성은 부정도 긍정도 아닌 중립적인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아니 이게 진짜 되네? 이처럼 강한 의문성을 긍정적인 상황에 연결하면 잠재의식은 저항하지 못하고 현실을 그대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인생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실을 창조하는 뿌리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낄지를 선택하는 힘. 그것이 바로 나의 신성입니다.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의지라는 신성을 가진 내 인생의 유일무이한 창조주다. 이 문장을 반복해서 각인시키세요. 그러면 당신은 어느 순간 자신이 진짜로 인생게임의 신이 되어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직접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